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고용지표를 그냥 경제뉴스로 넘기시면 안됩니다. 오늘 나온 숫자는 단순히 미국 일자리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계산하고 나스닥은 다시 숨쉴 공간을 찾고 AI 빅테크는 정부라는 방패까지 얻게 되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2일 오늘 미국 6월 비농업 일자리는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가 예상은 1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기대한 일자리의 절반도 못 채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시장은 미국 고용이 아직은 버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안쪽에서 이미 식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실업률은 4.3%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2%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일자리는 기대보다 훨씬 적게 늘었는데 실업률은 내려갔다. 그러면 고용시장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61.5%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많아서 실업률이 내려간 게 아니라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낮아 보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네에 일자리 찾는 사람이 100명 있었는데 그중 5명이 일을 못 구하면 실업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 몇 명이 나는 이제 구직 안 할래 하고 통계 밖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생활은 더 힘들어졌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숫자가 바로 그런 착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업종입니다. 여가와 접객업에서만 6만 1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호텔 직원 몇 명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당, 여행, 숙박, 레저, 소비 현장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시장은 월드컵 특수, 여름 여행 수요, 서비스업 고용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곳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외식하고 여행 가고 호텔 잡고 돈 쓰는 현장의 고용이 약해졌다는 건 소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용이 약하면 QLD TQQQ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무조건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경기가 진짜로 무너지면 나스닥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는 핵심은 경기 둔화 자체보다 연준이 더 세게 누르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은 고용이 강하고 임금이 강하고 소비가 강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예상의 절반밖에 안 나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가고 소비업종에서 일자리가 빠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강하게만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장은 이걸 금리의 빈틈으로 봅니다. 금리의 빈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중심에 나스닥이 있습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고용 쇼크는 공포 뉴스인 동시에 금리 부담 완화 기대를 키우는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인데 시장에는 좋은 해석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경기 침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수는 버팁니다. 고용은 약한데 기술주는 오릅니다. 사람들은 왜 오르지? 이거 조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오늘의 경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 금리, 다음 유동성, 다음 실적 기대를 먼저 가격에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은 식고 있다. 소비 현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연준의 강한 긴축 명분은 약해진다.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나스닥의 숨통은 트인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큰 이야기는 뒤에 있습니다. 오펀AI가 미국 정부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물트머니 정부를 만났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AI가 민간 기업의 사업을 넘어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426억 달러를 보여주는 초대형 숫자 이미지. 오펀AI 기업 가치가 약 8,520억 달러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 지분은 약 426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수십조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정부에 넘긴다는 건 그냥 국민과 이익을 나누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방패입니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더 커질수록 반독점 규제, 개인정보 문제, 저작권 문제, 정치적 압박, 전력 사용 문제,
데이터 센터 허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커졌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주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AI 기업이 성장하면 미국의 국부도 커지고 미국의 산업 패권도 강해지고 미국의 안보 전략도 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빅테크가 너무 커지면 정부가 규제할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테크가 너무 중요해져서 정부가 보호할 수도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의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돈 많은 기업이 좋은 반도체를 사고 좋은 반도체가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큰 모델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다시 더 강한 AI를 만듭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과 정치적 방패까지 붙으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말은 곧 나스닥 상위 기업들의 해자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이 비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으로 비싼 게 아닙니다. 돈, 기술, 데이터, 인프라, 정부 이해관계까지 한 곳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QLD, TQQQ 투자자들이 오늘 봐야 할 건 가격이 몇 % 움직였는지가 아닙니다. 오늘 봐야 할 건 시장의 구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고용이 식으면서 금리 압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AI 기업들이 정부와 더 가까워지면서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는 너무 뜨겁지 않다? 그러니 금리는 내려갈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AI 성장 스토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전략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조합은 나스닥의 굉장히 강한 재료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전 재산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날일수록 오히려 더 냉정해야 합니다. 고용 둔화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 건 맞지만 고용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면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집니다. AI 기업이 정부와 손잡는 건 해자를 깊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추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오르면 왜 오르는지 알아야 하고 내리면 왜 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뉴스 하나 보고 사고 뉴스 하나 보고 팔면 결국 시장이 흔드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를 봤는데 해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4.2%, 61.5%, 마이너스 6만 1천 개의 숫자가 한 화면에 정리된 이미지, 5만 7천 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냥 고용 박살이라고만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4.2% 실업률만 보고 미국 고용 좋네 라고 생각해도 절반만 본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61.5%와 여가 접객업 마이너스 6만 1천 개까지 같이 봐야 오늘 고용의 속살이 보입니다. 오펀AI 지분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부에 지분 준다더라 로 끝낼 뉴스가 아닙니다. AI가 이제 산업을 넘어 국가 권력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나스닥이 왜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29, 공포에 파는 사람과 구조를 읽고 기다리는 사람의 대비 이미지. 개인 투자자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같이 팔고 남들이 환호할 때 같이 삽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반대로 봅니다. 공포가 나올 때 그 공포가 진짜 구조 붕괴인지 아니면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정인지 구분합니다. 환호가 나올 때 그 환호가 실적의 힘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인지 구분합니다. 오늘은 그 구분이 필요한 날입니다. 고용은 식고 있습니다. 연준의 압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AI는 정부의 방패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다시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오늘의 숫자에 흔들릴 게 아니라 오늘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시장은 매일 겁을 줍니다. 하지만 불을 만드는 사람은 겁이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겁이 와도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자기 기준을 지키기 때문에 버팁니다. 오늘 고용 쇼크는 끝이라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태도가 바뀌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펀AI 뉴스는 단순한 기업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 패권이 더 단단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고용은 금리의 언어로 보고 오펀AI는 패권의 언어로 보고 QLD, TQQQ는 내 원칙의 언어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 흔들리는 장에서도 다음 수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